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는 보통 x로 많이 표시하고 속도는 v, 가속도는 a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3t 세제곱이다. 이게 이제 위치를 시간으로 나타내는 식인 거지. 그러면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게 속도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를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게 가속도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 홀로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문제에서 xt 그래프가 나타나져 있죠. 자, t는 1에서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f'1이랑 f''1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다. 이 얘기예요. 아, f''을 x''에 2'. 여기다 1 넣어서 3이 위치고, 여기 이제 1 못 넣지만 어쨌든 마사가 가속도가 된다. 그 얘기야 그냥.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볼게. 까마귀가 화났다. 자, 봐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떤 운동을 나타내고 있냐면 얘들아, 점이 있는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평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평면을 움직이는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변수가 여러 개니까 최소 공간 그래프가 필요하게 되는 거지. 이게 단순한 그래프 형태고. 자, 그러면 시간이니까 이 왼쪽은 얘들아 안 존재하는 거야. 여기 극값 xt 그래프에서 극값은 뭘 의미할까 얘들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걸 의미야. 이해돼? 봐봐. 지금 여기 이제 시작점에서 내가 0,0에 있다가 올라가고 있지. 그러면 니네한테 오른쪽이 여긴가?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도착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고 있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위치가, 그러니까 수직선이니까 위치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연아, 요 근은 뭘 의미할까? 원점에 다시 도착한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나 오다가 까마귀한테 돌 던졌어? 왜 저러지? 야, 니네 까마귀 겁나 똑똑한 거 알지? 몰랐어? 내가 알기로 까마귀 거의 IQ 50에서 70 가까이 될걸? 되게 똑똑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 나 기억이 안 났는데 까마귀가 이 지갑으로 인간이 뭘 사는 걸 알아. 그래서 뭐 이 지갑을 이렇게 왜? 그리고 뭐 물에 땅콩 같은 게 있을 때 부리가 안 닿으면 돌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꺼내더라. 까치는 근데 그렇게 안 똑똑해. 까마귀만 유독 똑똑해.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 괴롭히면 이렇게 기억한 다음에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줘. 아씨 저 새끼 저번에 나한테 돌 던져 이러면 그런 거 아니야 지연아? 왜? 그리고 만약에 니네가 그 길을 가다가 까마귀가 날 공격하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까마귀 둥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괜찮아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미분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요 통과근은 VT 그래프에서 통과근은 세빈아 뭘 의미해? 운동방향. 그러면 VT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가속도를 의미하죠. 왜냐면 얘 미분한 게 그 다음에 이제 넓이 부분은 이동거리를 의미하는데 그건 적분의 가수를 얘기하도록 하자. 어쨌든 뭐 지금은 물어보는 게 이 정도니까 여기서 뭘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18번부터 22번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99페이지. 수아는 비둘기 좋아해? 왜? 비둘기가 좋아? 강아지가 좋아? 어? 아 동물 자체를 안 좋아해? 그럼 곤충을 좋아하나? 그리고 모든 인간 위에 움직이는 생명을 다 싫어해? 수빈이는 비둘기가 좋아? 강아지가 좋아? 아 그래? 의외로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네. 세빈이도 개 싫어해? 좋아해? 비둘기가 좋아? 강아지가 좋아? 비둘기는 왜 싫어해? 아직도 비둘기 싫어해? 선생님 비둘기 얘기 안 해줬냐 얘들아? 선생님은 동물을 대체로 좋아하는데 비둘기는 싫어요. 비둘기는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 주황색 이렇게 맞지? 오씨 겁나 잘 그렸어. 누가 봐도 비둘기 아니야? 선생님이 비둘기한테 고통받은 얘기 안 해줘서? 해줬지.
선생님이 거의 1년 가까이 비둘기들 때문에 고생했어. 나 비둘기 진짜 겁나 많이 하거든. 나한테 물어봐 비둘기. 요새는 뭐 비둘기가 얘들아 너무 건방져. 발로 이렇게 차고 이렇게 쳐다보. 뭐냐 넌 이러면서. 얼마 전에도 여기 버스에 하나 깔려서 죽었더만. 못 봤어? 비둘기 키울 수 있겠어? 왜? 치킨 안 먹어 그래서? 어? 뭐야 그럼 좋아하는 거잖아. 아 왜 푸드덕거리는 게 싫어? 병아리도? 병아리 귀엽잖아. 아니 뭐 7월에 일본 지진 난다는데 언제 지진 난다고? 구했냐 얘들아? 자 같이 한번 볼게. 요거 재탕해도 되겠다. 거의 똑같이 생겼다 그치? 아이씨 비둘기 싫어. 요새 비둘기들이 얘들아 겁대가리를 상실했으니까 가끔 집에 잠자리채 있지. 잠자리채 갖고 갔을 때 탁 잡아. 그 다음에 인간 쪽의 무서움을 알려준 다음에 다시 풀어줘. 비둘기도 얘들아 근데 생긴 거에 비해서는 되게 꽤 똑똑합니다. 숫자 4 정도까지는 구별할 수 있대요. 어? 왜? 너무 멍청한 거 같아? 내가 얘기해줬잖아. 비둘기는 그 진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집으로 찍은 데는 무조건 돌아가. 왜 진화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1년 동안 위협해도 안 나가. 자기가 집이라고. 심지어 나 그런 영상도 봤어. 내가 둥지를 틀었다? 근데 여기가 옛날에 비둘기 집이었나 봐. 비둘기가 와. 계속 두리번거려. 여기 내 집인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알을 품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결국 공격했어. 이 정도요. 뭔가 잘못되지 않는 애들? 세빈아 너 집에 갔는데 사자가 3마리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도망갈 텐데 이상하게 이것만 좀. 자 어쨌든 요렇고 T는 A에서 이건 또 VT 그래프구나. T는 A에서 가속도는 얘들아 그럼 뭘로 나타내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내지는 거지. 미분을 한 거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 빵인 것 같네요. 극값이니까. 가속도 빵이다. 맞죠? 그 다음에 T는 A에서 C. T는 A랑 T는 C에서 운동 방향은 같다. 자, V는 얘들아 운동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사람아? VT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 그렇죠. 여기는 운동 방향이 결국 여기 부호 넓이 값이니까 이건 적분 문제인데. 그러니까 T는 A에서는 여기 플러스가 돼 있고 T는 C에서는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운동 방향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네. 근데 정확하게는 이 적분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봤을 때는 같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B랑 C에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로 운동 방향을 체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T는 C에서 P는 정지에 있다. 이거는 정지에 있다기보다는 얘들아, 그러니까 속력이랑 속도는 좀 다른데, 속도는 내가 동쪽으로 시속 80, 서쪽으로 시속 80이 구별되는 개념이야. 방향이 있는 벡터인데, 속력은 동쪽으로 80이든 서쪽으로 80이든 80인 거지. 스피드. 그래서 그게 구별이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봐봐. 속력을 올리고 있잖아.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 가니까 동쪽으로 속력을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면 속력을 줄이는 거지. 그냥. 왜 이렇게 좁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와 줄이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러다가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속력이 0이 되는 거지. B에서. 나 잘 가르치고 있냐? 여기서 정지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제 서쪽으로 속력을 우와 굳이 부하는 아니지 얘들아. 근데 오토바이 못하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정지가 되는 거고. 그 상황이니까 T는 C에서 정지가 아니라 속력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뭐 시속 서쪽 왼쪽으로 시속 80까지 갔다가 70, 60, 50, 40 이렇게 여기서 딱 80까지 갔다가 다시 줄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지는 그렇지. 여기까지 가야지 정지지. 그 통과근 쪽으로 가야지 정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에서 D 사이의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다. 그렇지.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D까지니까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D보다 넘어가면 여기서도 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표현을 더 보면 여런데 근이 정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통과근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여기 써놨네.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리면 표현들을 좀 익혀놓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활용 시각에 대한 변화율. 왜? 내 둘째 아들.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주면 안 돼, 얘들아. 비둘기는 유해동물이야. 한국에서 비둘기 잡아도 안 됩니다. 잡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이번에 휴가 때 베트남인데 나랑 둘째가 이렇게 비둘기 거기 아저씨가 이렇게 쌀을 던져주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둘째한테 줬어. 그래서 막 뿌리는데 둘째가 잡고 싶다는 거야 비둘기를. 내가 맨날 야 비둘기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한강 같은 데 가서 데리고 다니거든. 그래서
이름이 건우인데 건우야 들어오니까 만지지 말랬더 잡지 말랬더 그럼 아빠 왜 자꾸 나보고 잡으라 그랬어 이러면서 나 변화요. 자 얘들아 변화가 있으려면 필수 요소가 시간이야 얘들. 시간이 정지된 상태로 세연이가 피카츄로 변하고 또 뭐 있지? 사실 나는 포켓몬스터 세대가 아니야. 무슨 포켓몬스터가 있지? 파이리 이런 건가? 파이리로 변신하고 이런 거 우리가 그거를 지각을 할 수가 없잖아. 시간이 정지돼 있는데 네가 계속 바뀌어. 그럼 바뀌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얘들아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면 변화율이 뭐냐? 변화를 하는 대상이 있겠지. 보통 물리량이지. 넓이가 뭐 t제곱 플러스 2t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거의 미분이 변화율일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변화율 문제는 뭐냐? 물리량이 y고 시간이 정의역 변수 x인 식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미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d 물리량 분의 dt 이 미분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게 결국 변화율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 풀어볼게. 26번 같은 걸 보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초씩 커지고 있대. 그러니까 4 플러스 2t인 거지.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1대1 대 루트 2니까 루트 2 2t 플러스 4가 돼주겠네. 그치? 요게 길이를 시간으로 나타낸 식인 거지. 이거의 변화율을 구해달래. 그럼 뭐다? L'을 구해달라 이 얘기야. 그래서 변화율은 2루트 2다. 괜찮아요? 이게 왜 2루트 2냐고? 이거 미분하면 2잖아. 상수는 무시해도 되잖아. 냅두면 되잖아. 1루트 2. 루트 2라고 쓰고 싶어? 됐어요? 이게 끝이야. 자, 근데 변화율 문제 중에서 얘네가 좀 어려워, 처음 봤을 때 좀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103페이지 18번. 쌤이나 남자친구 키 1.6m 안 돼? 네? 1.5는? 네? 1.6 돼? 너 1.6 안 되냐? 키? 돼요. 자, 이거 1, 2번 제끼고 3, 4번이 이제 문제인데 봐봐 얘들아. 3번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4번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질문이 달라. 자, 근데 그냥 변수를 뭘로 잡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보면 이 승규가 가로등 아래서
초당 2m. 2t인 거지. 시간을 초를 t로 잡으면 2t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3번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줄게. 그림자 길이의 속도래잖아. 그러면 그림자 길이를 y로 잡아볼게. 이게 그림자 길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위치에 관련된 정보지 얘들아 사실상. 그러면 y 대 1.6은 y 대 1.6은 y 플러스 2t 대 4.8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다 이 얘기지. 괜찮니? 그럼 정리해보면 1.6y 플러스 3.2t는 4.8y 그래서 y는 t라는 식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네. 자 그러면 이 y의 속도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y 프라임이 속도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그림자 길이는 길이 자체를 변수로 잡고 비례식을 세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길이의 변화예요. 야, 이게 4번이네. 죄송합니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예요. 요게 4번이야. 그림자 길이. 그 다음에 그림자 끝에 움직이는 속도. 이게 3번이지. 그림자 끝을 나타내려면 여기 전체를 변수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x 길이가 변화할수록 그림자 끝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는 x 빼기 2t가 돼주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x 빼기 2t 대 1.6은 x 대 4.8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되고, 자, 그래서 1.6x는 4.8 x 빼기 9.6t 이렇게 식 세워지고 x는 3t 이렇게 식이 나오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x의 변화율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x 프라임은 3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3번 같이 그림자 끝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변수를 요거 전체로 잡아주면 되고, 4번처럼 그림자 길이를 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 길이만 변수로 잡고 비례식을 세우면 되는 문제다. 근데 잘 안 나와. 근데 문제집마다 꼭 있긴 있어 이 문제가.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한 문제씩만 풀어볼까요? 14, 17번 한번 풀어볼래? 14, 17번.
14, 17 다 했어? 답이 뭐야? 아직 못 풀었어? 뭐 답이 다 다르노. 자, 17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복잡하게 얘들아 생각하지 마. 너무 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왜냐? 그런 문제는 안 물어봅니다. 17번 보면 반지름 길이가 4cm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매 초 8cm씩 길어진대. 자, 그러면 1초엔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 4 플러스 8t. t는 초. 그치? 원의 넓이가 400파이 cm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 자, 그러면 넓이를 t로 나타내 달라는 st 그래프를 구해 달라는 얘기죠. 자, 구해보자. 4 플러스 8t 제곱 파이가 st 그래프 아니야? 그치? 그럼 s 프라임은 2 8t 플러스 4 곱하기 8 성미분 해줘야지.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t를 구해서 넣기만 하면 이제 끝난다 이 얘기야. 근데 요게 400파이가 된다는 거는 반지름이 20이 될 때가 넓이가 400파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요게 20이 되는 초가 얼마인겨? 2초네. 그쵸? 넓이가 400파이가 될 때의 시간은 t가 2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2 넣어달래. 20 320 파이가 전화율이 된다. 됐어? 결국 식세우고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들이야. 다 전부 다. 아, 선생님 저 식이 잘 안 세워지는데요. 선생님 저 t가 잘 안 구해져요. 뭐 이 정도의 질문인 거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XT 그래프지. XT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점P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 자,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 여기지. 위치 그래프는 x축에 닿았을 때가 원점을 지날 때. 자, 그러면 xt 그래프에서 속도는 미분값으로 나타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미분은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겠죠. 됐어? 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프라임 2로 구하면 되겠네요.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을까? 그래서 3번이랑 328가 괜찮아? 자, 글자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글자 있다고. 옛날에는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런 문제들을 별로 안 어려워했거든. 뭐 읽어보니까 별 얘기가 없구만 이랬는데 요새는 고등학교 2학년이 돼도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식을 안 주고 식을 세우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거 자체에 큰 점수를 주는 편이야. 평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글이 많다고 너무 자꾸 쫄지 말고 아, 이거 생각보다 쉬울 것이다. 쉬울 것이다 생각하고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안 어려워. 오히려 여기 파트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속도와 가속도에서 뭘 하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운동 방향이 바뀐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뭘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면서 좀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그때는 베이식스 마무리하고 베이 5 안 낸 사람 있나? 혜연이? 많이 남았어? 조금만이 몇 문제인데요?